사람들의 그 면역성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단어만 나오면 그것이 곧바로 친북, 종북을 상징하는 단어였는데요. 불과 문정권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이런 말들이 지금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반대하면 마치 평화에, 민족 통일에 반대하는 역적처럼, 수구 꼴통처럼 취급을 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언론에 오늘 아침에 이 제목들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할 내용을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원샷으로 추진, 주한미군 철수가 난제다. 주한미군이 귀찮은 골칫거리고 그것만 없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자, 북한 이자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일괄 타결 공조, 문정부 미일 중과 릴레이 정상회담 추진, 남북 정상회담, 평화협정, 종전선언 주목, 베를린 구상 실현될까? 그리고 종전선언 논의, 비핵화 반영 주목, 이런 제목들이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이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종전,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보도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듯이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를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비핵화를 하는 것을 봐가면서 사고는 북한이 친 거 아닙니까? 원래 북한에 핵이 없었잖아요. 핵이 없던 놈이 핵을 만들고 ICBM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를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면 원점으로 와서 그 다음부터 착하게 살겠다라는 부분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상은 주지는 못할 망정 동등하게 협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도발을 한 놈한테 원점으로 오지도 않는데 상부터 주고, 아이고 너 말 찾는다고 하니 지금부터 상을 줄게, 이러면 이게 그놈이 또 좀 있다가 도발하면 또 상 주고 또 상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하고 평화협정이나 이 종전협정이라는 이야기가 한국 국민들을 위한 이해에 봤을 때는 일단 비핵화를 갖다가 북한이 물리적으로 착수했다. 자, 회담에 들어가서 북한을 위해서 뭘 이야기를 하려 하면 북한이 핵을 진짜로 사찰받고 검증하고 없애기 시작했다 할 때 이거를 해 가겠다 해야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아직도 절대 다수고, 결국은 비핵화 할 듯 그냥 말장난만 치면서 어떻게 종전이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비핵화는 질질 끌고 가서 취할 거는 다 취하고 제재도 압박도 다 해제시키고 보상은 받고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돈 주는 거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비핵화는 적당히 그냥 장기적으로 과제로 던져놓고 언젠가는 그냥 나자빠지는 행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협상을 한다면, 그거는 협상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한국이 합니까? 이런 협상을 만약에 합의를 보아가지고 온다면 이건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죠. 북한 놈들이 이걸 하자고 할 때 한국이 이걸 반대를 해야지. 그래서 북한 놈들이 한국하고는 비핵화 협상 안 한다며요. 그 비핵화 협상을 한국하고는 안 한다 했고, 전번에 비핵화 의지를 보인 거는 미국에 전달해라고 한 거지. 그거 아닙니까? 한국하고는 비핵화를 가지고 협상은 안 한다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뺀 채 무슨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합니까? 자, 김정은이가 한국에 문정권하고도 회담이 있고 트럼프하고도 회담이 있고 갑자기
저 변방에, 시골 변방에 시장터에 양아치가 어느 날 서울에 강남 권역을 장악한 최고의 조폭 두목이 된 듯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시골 시장터 양아치가. 그러면 얘가 지금 생각을 할 때 문재인은 자기 똘마니처럼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이, 내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저거가 나를 위해서 유리한 거를 다 만들어 와가 코치까지 다 해주고 저거 똘마니를 시켜서 심부름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가가지고 배달도 하고 그래갖고 열심히 꼬드기고 다녀요. 주변 국가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문재인과 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와 그런 문제를 타결 지으면 결국은 남쪽은 그냥 하자는 대로 할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 왜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김정은이 중요한 카드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한테 써버리면 트럼프 형님 만났을 때는 뭘 씁니까? 쓸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에 무식한 조폭이라도 큰 거를 얻을 때 협상할까 하고 작은 사람과 협상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핵화를 이 한국과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문 정권이 우리 둘이 이야기한 거를 트럼프가 그 범위 밖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온팍 바가지를 세워버리자. 둘이서 이야기해놓고 실컷 술 먹고 술값은 저기서 낼 거요라고 해버리자. 그 합의를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그 합의를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트럼프나 미국이 남북 간의 비핵화를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거니와 또 북한이 상식적으로 남측과 비핵화를 지금까지도 너네하고는 상대를 안 해. 이거는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만 우리가 카드로 쓰는 거야. 이런 입장인데 이걸 지금 한국 측은 어쨌든 비핵화라는 말을 한마디는 김정은의 입에서 아주 상징적인 한마디를 얻어내고 그걸 갖고 온팍 트럼프는 앞으로 이 범위 안에서 미북 대화를 해라고 울타리를 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 일본도 그냥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다 따라서 해라. 그래서 둘이서 바가지 세울 내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언론들의 실실 흘리니까 그 내용이 정답일 거라고 봅니다. 베를린 선언에서 했던 내용을 지금 남북 간에 합의로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은 이 부분이 노벨 평화상으로 갈만한 자신의 7월 초에 베를린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러면 말을 하면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대선이 그냥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시종일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왔다 해서 노벨 평화상감이다. 이걸 지금 이번에 북한하고 회담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보수는 아주 갈갈이 분해되고 보수 야당은 반대할 힘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얼렁뚱땅 빨리 밀어붙여서 선언을 해버리고 미국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딱지를 딱 붙여버리고 미국이 벗어나면 미국이 판겠다고 둘이가 미국을 몰기로 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계를 원샷으로 추진하는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난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체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걸 다 합쳐서 평화체제라 하죠.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가 함께 논의될 핵심이고 자, 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을 천명을 하고 정정체제를 해체해서 이 외국군을 다 철수시키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이 조율한 다음에 미국, 중국 등을 참가시키는
한마디로 문재인이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주역이 되고자 하는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 정착을 위해 포괄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평화체제, 즉 그 안에 들어있는 종전선언, 이제 6.25 전쟁은 끝이 나고 휴전 상태가 전쟁이 끝난 상태가 되었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그 다음에 뭡니까? 한미연합사 사령관 등을 하고 있는데 유엔 사령부가 먼저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적대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평화협정을 가져서 우리는 너네들한테 쳐들어가지 않고 우리 두 나라는 국교를 수립하기로 했다. 평양의 미 대사관, 워싱턴 DC의 북한 대사관이 설립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는 적이 아닌데 이 평화협정을 가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종전도 되었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서로 쳐들어가지 않기로 했는데 미군이 왜 한국에 있냐. 자, 6.25 전쟁 때문에 있게 된 미군이 이제는 한국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부분의 원 아이디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십몇 년 전부터 한 이야기고 그걸 중국이 한 이야기고 한국이 슬쩍 각색을 해서 한국의 문정권의 신베를린 선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7월 달에 신베를린 선언, 그럼 이번에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은 신베를린 선언처럼 되는 겁니까? 아니겠네요. 판문점 선언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는 뭡니까? 남북, 중국, 미국, 일본 등이,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함께 이 포괄적 양대 의제가 될 거다. 즉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이게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쌍궤. 영어로 말하면 투트랙. 그리고 중국이 이걸 쌍궤를 계속 주장해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북한을 후견이니까 북한을 위해서. 그럼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북한의 주장을 중국이 말하고 중국이 말한 걸 이제는 한국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서 100% 들어서 해주는 것은 그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북한하고 적대국입니까? 아닙니까? 적대국이죠. 적성국이고 적대국이죠. 주적이 북한이죠. 그런데 북한이 해오던 말을 한국이 김정은이 하고 그걸 갖고 협의를 할 거나 있습니까? 하나만 하지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따와갖고 그걸 갖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겠다라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쌍궤하고 문재인의 신베를린 선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은 머리를 돌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사기고 뭐가 진실인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시각도 별로. 언론들이요, 이런 거를 제목으로 써가지고 띄울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라는 부분을 언론들이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인 평화협정은 전쟁을 치르며 군사적으로 대립한 양측이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는 6.25 전쟁이 발생한 이후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잠시
정전을 한 상태다. 그러니까 시스파이어, 즉 총 쏘는 것을 잠깐 중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이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이, 중국 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이 세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노력한다 말 이런 거는 하나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96년 김영삼과 빌 클린턴 제안으로 이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 미중 사자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은 효과가 없었고, 2005년에 북핵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서에 북미 관계 정상화 조치와 한반도 영구적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 문제가 포함이 되었는데, 자, 이것이 그 이후에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 그룹과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등 5개의 실무 그룹이 만들어졌고, 그 직후에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이것이 무력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거 8번의 약속 위반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부분인데요. 이 안에 온갖 한마디로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뜨거운 감자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전협정 제4조의 모든 외국군 철수 규정이 뜨거운 감자라는 거예요. 자,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불씨가 된 이 조항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 시에는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도 외국군을 철수했다라는 걸 규정한 것은 사실은 잘못된 조항이지요. 이걸 넣었어야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언제든지 그냥 중국군이 북한으로 넘어올 수 있지만은 한국에서 외국군을 철수하라면 한국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중국의 한 끝에 톡 튀어나온 구석에 반도에 북한이 있고 한국이 있어요. 한국 뒤에는 바다예요. 미국이 한국에 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수태했다가 북한이 좀만 빨리 했으면 6.25 때도 한국 다 먹어버렸고, 미군이 오기도 전에 한국 다 먹었으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으면 미군이 포기하고 실제로 망명정부를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외국군 철수라는 부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평화협정에서 그걸 주장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의 원칙을 담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연방전이 아니면 무슨 이 일국가, 이체제 이런 식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한번 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북한의 페이스로 말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게,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은 하나다, 그 다음에 반미 반일, 그리고 통일, 반전,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아무리 협상을 잘해봤자 그거는 북한의 손바닥에서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듯이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북한이 쓰는 용어, 평화체제 정착, 비핵화를 같이 논의한다라는 부분을 한국 안으로 수용해서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고, 그 속에서 북한은 비핵화는 우리가 나중에 출구, 즉 놀다가 집에 갈 때 할게. 그런데 평화체제는 우리 서로 놀러 여기 모이는데 이렇게 모여서 앉자마자 바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이겁니다. 평화체제가 다 되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갈 때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데, 앉자마자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그러면 집에 가다가 그냥 나 비핵화 안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걸 떠나서도요,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핵 문제를 떠나서 한국이 북중러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를 한다라는 부분이 가지는 상징적인 효과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외교, 안보적, 정서적, 문화적 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또 한국 국민의 좌파적 속성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거를 갖다가 고려한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로 변해가겠습니까? 친중, 친러, 친북 국가로 변해가겠지요. 그러면 북한이 굳이 무력을 쓸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지금 북중러 비슷한 대로 가게 될 건데, 자, 이 북중러의 꼬라지를 한번 봅시다. 시진핑이 이제 임기 무한이 되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임기 24년까지 보장을 받았어요. 중국의 김정은이 저게 지금 체제 부분만 잘 지키면 죽을 때까지 해먹습니다. 지 손자, 정손자까지 해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북중러가 지구상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한마디로 가장 태형적으로 가는 반민주주의, 한마디로 이 부패 자본주의, 자본주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저게 자본주의입니까? 부패 자본주의, 국가주도 부패 자본주의죠. 저런 나라, 또 북한은 아직까지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도 하고 앉았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와 한국이 가까이 하게 되면 한국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나라를 따라가겠죠. 문재인이 4년 중임제를 왜 원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북한 문제를 만약에 다 문재인이 해결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칩시다. 자기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뒷감당할 생각하면 이거 밀어붙이겠어요? 그럼 노벨 평화상 받았다 칩시다. 그 다음 뭘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 앞으로 이제 북한과 연방제로 가든 두 가지 체제가 일국가로 가든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4년 중임을, 그래서 개헌 조항에서 다시 출마한다라는 부분 안 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 그러면 뒤에 후견인으로 계시면 똘마니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요. 이번에 5년하고 4년짜리 개헌이 자기들 뜻대로 된다면 8년을 해서 13년 안에 한국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갖다 바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수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게 지적을 하고요. 또 한국 사회의 이 약자 계층에 대해서 옹호하고 하니까 저보고 좌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지금 말하는 부분만큼 정말 이 정권의 본질을 해부를 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적이 이 앞에 있는데요. 적을 향해서 이 기본적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돼요. 그런데 전부 분열시켜 가지고 시키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놀아나는 것도 있고 제정신이 아닌 것도 있고 해가 뭘 갖다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지도 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만 살짝 드러내면 원하는 대로 다 돼요. 나머지 문제는 김정은이 진짜 쇼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쇼를 하느냐. 자, 우리 ICBM 폐기할게요. 어차피 이거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완성도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저거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기술이 그대로 있고 장비들 뭐 제재 압박 완화해주면 또 들고 와서 만들면 되니까. 기술만 있고 사람만 있으면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긴 것만 뺄게 한 5, 6천 킬로까지는 가지고 있을 게 하지. 다 없앤다 하겠어요, 미사일을요? 그러면 그걸 없앤다 할 수 있고 또 땅 밑에 ICBM 몇 개를 숨겨놔도 됩니다. 숨겨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핵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냥 필요도 없는 영변 원자로나 터뜨리고 과거에 했듯이요. 또 뭐 원심 분리기 시설 몇 개 끄집어내가 터뜨리고 우리 총 몇 개 있다. 지금 한국에 좌파들이 15개 있을 거라 이러잖아요. 그럼 북한이 이야기를 해줬겠죠. 15개라고 해라고. 근데 실제는 30개가 있을지 50개가 있을지. 그러면 이야기를 하죠. 북한이 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이런 부분에 빤하다. 그런데 원심 분리기 이야기를 안 하죠.
원심 분리기를 갖고 돌리면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플루토늄 없이 핵무기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의 원심 분리기가 곳곳에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나 ICBM 완전 폐기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김정은의 양심을 믿고 가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 협상에 응해준다면 미국도 막 골치 아프고 다 귀찮고 한국도 애먹이고 뭐 뒷덜미 잡는 사람 많고 트럼프 그러니까 그거 알고 쏘아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2부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놈은 미친 놈이거나 도란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핵화는 안 될 건데 결국은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평화체제 안에 집어넣을 건데 이 정권이 그래 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미군 주둔에 대해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지만은 주변 사국의 군사 외교적 완충 역할을 주한미군이 할 수 있다라는 발상도 갖고 있다. 이건 간첩입니까? 언제 북한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러겠죠? 주한미군이 지금 한 3만 명이 있는데 우리는 상징적인 차원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 한 1,000명. 그렇게 말을 그때 되면 돌리겠지요. 심지어 평양에도 주한미군이 있어도 된다. 뭐요? 아니 미국 대사관 경비를 하려는데 얼마 전까지 가장 적성적인 국가에 미국 대사관이 만들어지면 대사관 지키려고 해병대원이 몇 명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2000년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일이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 그럼 김대중이 돈을 4억 5천만 불을 갖다 주고 하자는 대로 해주니까 립 서비스 한 거죠. 고래 말해놓고 뭐 했어요? 또 미국이 죽일 놈이다. 미국이 침략하려고 그런다면서 핵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북한이 이런 말을 했다고도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 희망사항과 공상과 환상을 소설을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김정은 트럼프 간에 빅딜 형식으로 중요한 걸 크게 합의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4개국, 6개국으로 확장시키면서 그 결정된 사항들이 관철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톱다운 방식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서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투트랙에서 한쪽에서는 비핵화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평화체제 정착은 토끼처럼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뭐겠습니까? 모두가 귀찮으니까 그냥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줘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정권은 그렇게 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거 나중에요.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이때 뭔 이야기가 어디로 오고 갔는지 이런 말들이 함부로 나오게 됐는가. 이걸 짚지 못하면요. 우리는 혼이 없는 국가예요.